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 웹 프로그래밍 응용을 담당하게 된 교수 안종일입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지난 학기 우리 웹 프로그래밍 기초 과목을 공부했고 그것에 대한 연장된 교육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학기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난 학기 우리 웹 프로그래밍 기초 시간에 JSP 공부를 했는데요. 이 JSP를 통해서 간단하게 게시판 서비스를 제작을 해봤었죠. 기억들 하시죠? 그 게시판 서비스를 제작하는 어떤 JSP 프로그래밍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반복 학습했었던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반복 학습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게시판 서비스를 지난 학기 배웠던 방식이 아닌 조금 더 진보된 방식의 개념들을 도입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진보된 방식이란 소위 말해서 MVC라고 하는 모델에 입각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떤 그 개발 방식인데요. 이 방식들을 도입해서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MVC를 도입해서 게시판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이번 학기 두 번째 큰 특징은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더 배운다기보다는 새로운 수업 방식들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그 새로운 수업 방식이란 PBL이라고 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프로젝트를 기반한 학습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는데, PBL 수업이란 어쨌든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최종적인 이 교육 과목의 목표라고 잡았다면, 그 개발하는 어떤 웹 서비스를 스스로 정의해보고 이걸 프로젝트화해서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어쨌든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간,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을 배울 거냐면,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할 예정입니다. 복습할 건데요. 그 복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환경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환경 설정을 먼저 하는 것, 여기까지 이번 첫 번째 시간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차례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JSP의 동작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고, JSP 페이지 구현하에 보는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일들 먼저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JSP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네 가지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JDK, 두 번째는 톰캣, 그 다음 Eclipse, MySQL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 세 가지만 일단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MySQL 구현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버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JDK는 지금 현재 2020년 3월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8버전의 최신 버전을 깔길 권합니다. 그 다음 톰캣은 버전 9고요. 이클립스는 최신 버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JDK 역할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구축을 위한 핵심 플랫폼 구성 요소고, 여기에 이제 핵심은 어쨌든 자바 컴파일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바를 우리가 쓸 건데요. 어디에 쓰느냐? JSP가 자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바를 위해서 이 JDK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톰캣은 웹서버라고 부르죠. 근데 웹서버에 사실은 아파치 웹서버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고, 아파치 웹서버하고 자바 코드를 서버 사이드에서 실행시켜주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와스 서버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두 개가 합쳐진 서버를 톰캣 서버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이클립스는 프로그램 작성하는 ID 도구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버전이 있는데요. 교재는 버전이 JDK 버전 지금 현재 아마 13 버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톰캣은 11 버전까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좀 혼돈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JDK, 톰캣, MySQL 요 세 가지들이 사실은 각기
버전의 특성들을 매우 타고 있어서 버전이 약간 다르면 서로 상호 호환이 안 되거나 동작이 안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버전들을 설치하면 무조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소프트웨어들이 각기 어쨌든 각기 버전들의 특성들을 모두 고려해서 각자의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최신 버전,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택한 버전은 교재보다는 약간 한 단계씩 낮은 버전들을 설치했습니다. 8버전에 86241 버전을 설치했고 아마 241 버전이라고 하는 뒷번호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앞에 8버전이라고 하는 것만 주목하시면 되겠고 톰캣은 9버전입니다. 버전이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실습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클립스는 뭐 특성 버전을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신 버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MySQL은 이후에 MySQL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DK부터 먼저 설치하도록 하죠. JDK 설치하려면 일단 주소 https에 oracle.com 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트 여러분들 잠시 동영상을 중지시키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가시면 왼쪽에 있는 요 화면이 나올 텐데요. 요 화면 스크롤 다운해서 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요 버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바 SE86241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고 여기에 JDK 다운로드라고 하는 링크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클릭을 해서 좀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뭐가 보이느냐면 여기에 OS에 따라서 여러가지 버전의 그 설치 파일들이 쭉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윈도우 64 버전의 윈도우 10 뭐 이걸 사용하고 있을 걸로 제가 예상하겠는데 어쨌든 자신 본인에 맞는 OS를 선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JDK를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가 되면 이렇게 밑에 하단에 다운로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여기서 다운로드 하기 전에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로그인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을 만드시고 들어오십시오. 계정 만들기를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계정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계정 만드시고 그 다음 로그인 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설치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 화면에서 뭐 특별히 JDK 설치할 때는 뭐 설정을 바꾸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화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뭐 설치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이고 설치 위치와 이제 그 어떤 도구들을 설치할 것인지인데요. 이것도 뭐 특별히 바꿀 필요 없으니까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대상 폴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위치에 설치할 것인지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설정을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 이런 화면까지가 나옵니다. 클로즈 하시면 이제 설치가 마무리가 된 거죠. JDK가 설치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고요. JDK 환경 설정이 좀 필요한데요. 요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 학기에도 우리가 이거 여러 번 설치하면서 좀 애를 먹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죠. 이건 제어판입니다. 윈도우의 제어판에 들어오시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시스템을 클릭하면 요 화면이 열립니다. 요 화면의 하단에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이 정보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열리고요. 이와 같은 화면에서 시스템 정보라고 하는 클릭이 있습니다. 링크가 있고요. 시스템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에서 환경 변수 설정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까지 옵니다.
네. 다 따라오셨나요? 네. 따라오지 못하시면 천천히 동영상을 다시 중단시키시고 다시 리플레이를 하면서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전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나와 있나요? 아니군요. 자, 패스를 추가하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로 이 부분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가 이 앞부분에 대신하여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C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뭐 JDK 이런 식으로 풀 패스를 적어도 되겠지만 너무 기니까 %자바 언더바 홈 그리고 그 다음에 bin이라고 하는 폴더까지 같이 설치해야지 여러분들 이 환경 변수에 패스가 설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에 이 환경 변수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 C 버전 여기까지 확인해 보셔야지 방금 했었던 자바 C의 1.8.0 언더바 241 여기까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제어판에서 환경 변수, 자바의 환경 변수 설정하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에 보통 있죠. 제어판에 들어가 보시죠. 제어판. 네. 제어판 들어와 보면 거기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스템. 그리고 정보. 그 다음 시스템 정보. 네. 네, 그리고 고급 시스템 설정. 여기까지요. 네, 되게 단계 깊네요. 그 다음 환경 변수.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제가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시스템 환경 변수를 하나 추가한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새로 만들기 변수 이름은 자바 언더바 홈 이렇게 입력하시고 디렉토리를 찾아서 저는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여기까지요. 1.8.0 언더바 241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했었습니다. 자, 지금 저는 확인 버튼 누르지 않고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패스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패스 설정하는 건 요 패스라고 되어 있는 요 항목을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패스 항목을 선택하시고 편집 버튼 누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쭉 여러가지의 패스가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패스라는 건 여러분들 커맨드 창에서 어떤 명령을 입력하면 그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만 동작이 되느냐 하면 지금 그 위치한 폴더에 설치되어 있는 실행 파일만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패스로 설정을 해 놓은 것은 어떤 폴더에서도 어떤 디렉토리에서도 그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 만들기 했었죠. 새로 만들기 하고 여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자바 언더바 홈 그 다음에 역슬래시 bin까지 폴더를 이렇게 설치해 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미 그 내용이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죠. 네, 확인 버튼 누르고 다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맨드 창으로 가죠. 커맨드 창 열어볼까요? 커맨드 창을 열어서 여기서 뭐라고 입력해 봅니까? 자바 C 버전 이렇게 입력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바 C 버전이 1.8.0 언더바 241 버전까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까 톰캣 11 버전을 설명드렸는데 톰캣 11 버전이 아니라 톰캣 10 버전까지가 최종 지금 현재 버전이군요. 예, 우리는 톰캣 9 버전을 깔도록 할 겁니다. 톰캣 9 버전을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그 오른쪽 화면처럼 보인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 우리는 32비트, 64비트 윈도우 서비스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는 요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클릭하시면 자, 화면 여기도 뭐 특별히 우리가 고쳐야 하거나 내지는 선택을 바꿔야 할 부분들이 거의 없이 그 넥스트 버튼들을 누르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잘 보시면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죠. 넥스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에 대한 어그리먼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어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넥스트 버튼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좀 나와요. 이 중에 지금 이 부분 8080 HTTP 커넥터 포트는 8080으로 하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셧다운 포트 같은 것이 -1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바꿀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1로 놔두고 넘어갔는데 요 숫자가 뭐 보통엔 8005 이런 식의 5나 9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숫자 값이 들어가 있을 예정인데요.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네,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방금 전에 JDK, JRE를 설치했었는데요. JDK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어디에 그 지금 패스가 잡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 따라가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61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예전 화면을 제가 캡처해 놔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것은 241 버전이었죠. 241 버전으로 요 패스를 잡아 주시고요.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나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나오는데요. 그 설치도 뭐 특별히 바꿀 필요는 없을 텐데 기억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밑에 톰캣 9.0 뭐 이렇게 설치 위치가 잡혀 있네요. 네, 인스톨 버튼 누르면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